안녕하세요. 요새 이제 일하러 안 가고 이제 집에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또 급하게 한 편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심화 학습, 알아차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해 볼까 합니다. 왜냐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안 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몸에 달려 있지만,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기능입니다, 기능. 알아차림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알아차림의 기능은 있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는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아차림 자체를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보통 참나라고도 하고 하는데, 영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걸 하도 안 사용해 봤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고와 알아차림을 분리해야 돼요. 어. 기독교식으로 하면 영과 혼을 분리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기의 몸과 나의 몸과 나를 분리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워낙 전편에 너무나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한 몇 달 전 거 아무거나 틀어놓으면 다 같은 얘기예요. 다 내 몸은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갖고 이제 그게 전부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의 전부인데, 그걸 이해 못하더라도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음, 효과가 납니다. 그래도. 그래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내가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라고 할 때 제가 지금 말한 눈은 알아차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찰한 눈이니까 알아차림은. 내 눈이 이미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벽이 있다 칩시다. 이 벽이 하얀 벽이라 야 돼요. 근데 여기다 얼룩을 막 미리 엄청난 더러운 얼룩을 많이 해놓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긋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선이 보일까요? 선이 안 보입니다. 태풍이 막 치고 있는데, 어? 태풍 가운데 들어가서 태풍 밖에 있는 태풍의 전체를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더럽혀져 있는데 거기다 뭐 거기다가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 내가 말을 이렇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말을 끌고 갈 때 재갈이 있으니까 말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그죠? 제어를 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내 말대로 말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이 원래 본성과 말의 어떤 그렇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고 이렇게 돼서 성격과 어떤 그러한 습관과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어 상태에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 말을
제어할까요? 그것은 내가 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타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사용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가고 일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성격과 생각과 이런 걸 제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평생 동안 습관되어져서 우리는 우리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그걸 누릅니다. 억눌러. 이해 되십니까? 생각을 예를 들면 야, 저 새끼 죽여버리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쌍스러운 생각을 해? 이렇게 제어를 하죠. 아니면 저 새끼 재수없는데 한번 오늘 한번 골려줘 볼까?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로 골려준 사람은 드뭅니다. 그죠? 보통은 착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도 직장 동료고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억누르죠. 착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사이코패스나 돼야 진짜 그렇게 하지. 보통은 마음의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성으로 자기의 감성을 억제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을 업으로 삼았어요. 마치 자기가 탄 말을 항상 재갈을 물려서 꼼짝 못하게 움직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할 때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감성을 조절하려고 해요. 아니면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해요.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닌데. 왜냐면 이성이 바로 말하자면 그거죠. 악마 중에서도 디아블로란 말이에요. 디아블로. 왜냐면 너무 잘 속이니까. 알아차림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그거를 판단하고 이건 좋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괜찮은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자기가 자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이성이 바로 알아차림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디아블로가 왕노릇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의 마왕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이죠. 그 마왕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내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나고 내 마음이 나지. 그 힘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성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끊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어떤 나의 행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남을 보듯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남을 보듯이. 여러분이 마음을 바라보세요. 남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저 사람을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간섭할 수 있습니까? 남의 마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남이니까 못해. 남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그걸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강 건너 불구경 한다고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구경이나 해야지. 가서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을 끄려고 했죠. 그리고 억누르려고 하고. 그러나 그걸 못한다고 보고 남 보듯이 나의 마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말에 재갈을 물리든가 하여간 제가 알기는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잃어버리세요. 그 고삐를 이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놔 그냥.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겠죠? 어디로 갑니까? 내가 말을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고삐를 놔버렸어.
그럼 말은 어떻게 될까요? 내 멋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을 한 거예요. 마치 내 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이 나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조절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말하자면 그 에고에 속한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이성조차도 그걸 제어하는 것도 일부분이에요.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마음속에 이드, 자아 초자아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드라는 건 뭡니까? 순수 욕망이고, 자아는 뭡니까? 이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제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기도 하고, 욕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굽신거리기도 하고 비유도 맞추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제어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초자아가 있죠. 초자아는 이제 죄의식 같은 거죠. 양심 같은 거.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누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초자아인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제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을 누르기만 했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봐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능으로서 우리 자신을 억눌렀던 건지 스스로 그걸 자승자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놓아주면 어떻게 되냐? 말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말은 야생마가 돼서 마음대로 날아가겠죠. 그럴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말 위에 타서 그 말이 어떻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그걸 고삐를 잡고 끌어봤는데 그 말은 억지로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억누르고 제어하는 걸 멈추고 놔두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왜냐면 내 몸은 내가 아니니까. 내 마음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 하시면 이제 과거에 제가 말해놓은 그런 비디오를 보십시오. 그건 뭐 그런 비디오만 최소한 100개 이상을 올려놨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설명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까지 말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오라통과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짐승이 깨어날 겁니다. 깨어나요. 그때서야 내가 그거를 제어를 끌는 순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우리 에고는. 그리고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눌러놨냐 하면서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짐승처럼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과거의 그런 윤회 안에 내 전생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나에게 흘러들어왔던 그 모든 그런 잔존 기억들이 전부 다 같이 합심해서 떠올라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누굴 죽이려고 막 욕을 하고 막 지금 만일에 어떤 억눌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더 난리 부르스를 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놀랄 정도로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만일 지금까지 알아차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 알아차림이 이제 딱 제대로 들어가서 나의 에고를 이제 그냥 순수한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왜 알아차림인지 아십니까? 그건 알아차리기만 해서 알아차림이에요. 약간 우스갯소리기도 한데 알아차리기만 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에요. 절대로 제어하지 않아요. 절대로 간섭하지도 않아요. 달린이 야생마의 등에 타고 있지만 내가 죽든지 말든지 그대로 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에요.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알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길길이 날뛰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알아차림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좀 조용한
조용한 그런 또 카르마도 있겠죠. 저의 카르마는 이제 폭풍이었는데 좀 조용한 카르마도 있고, 어떤 카르마는 막 울고불고 막 슬프고 막 그냥 자살을 하고 싶고 뭐 이런 카르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막 고집스럽고 막 사이코패스 같은 카르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카르마가, 아주 착한 카르마도 있겠죠. 카르마 중에. 여러분이 착한 카르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카르마가 나오면서, 아니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음, 이게 미친놈인가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에 내가 나를 나로 여겼기 때문에 항상 제어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나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나의 이 가짜나 에고는 이제 속박을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알아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차림을 하지 않아도 살면서도 별의별 생각, 아주 자잘한 아주 그냥 격가지까지 생각이라도 너무나 선명하게 내 귀에 들려요. 너무나 작은 감정이라도 내 마음에 읽혀져요. 감정이. 그러면서 이 에고가 전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에고를 그대로 둔 채 완전히 쉬어봤어요. 고삐를 전혀 제어하지 않고 한두 달을 살아봤단 말이죠. 한 두세 달 이상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에고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이란 말, 야생마. 근데 이 야생마가 너무나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동안 고삐를 안 채우고 있어도 고삐가 찬 것처럼 지가 알아서 다 살더라고요. 말도 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끝냈고,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사람 만나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그래도 특별히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물론 좀 싸우고 그런 적도 있지만, 옛날에 안 싸웠는데 싸운 적도 있어요. 그게 실험이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에고를 마음대로 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관념적으로 말고. 내가 단 1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완벽하게 밥 해먹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서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느껴질다. 그러니까 보는다는 건 이제 모든 감각의 대표격으로 말하는 거지, 상징성이지. 보인다는 건 꼭 보는 것만은 아니죠. 오감에서 촉감으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저절로 생각이 떠올라서 밥을 해 먹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어떠한 의지도 필요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생각이 저절로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은 내가 감자를 부치고 고기를 삶아가지고 김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내 몸이 알아서, 옛날에는 내가 제어를 해가지고 의지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걸 완전히 100% 배제해도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먹고 맛있다 그러고 웃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내고, 먹다가도 자꾸 갑자기 전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 짜증을 낸다든가, 이 씨발년 뭐 이렇게 욕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노력 없이 나랑 완전히 별개로 나랑 내가 움직이고 행하고 생각하고 감정하는 것을 전적으로 분리해서 느끼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살기도 한 몇 달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더라고요. 전적으로. 놀랬어요. 얼마나 내가 에고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고는 내가 아닌 거야. 에고는 나와 에고의 접합점은 뭐냐면, 에고는 에너지를 소모한다. 어쨌든 이 에너지를 소모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지가 알아서 움직이더라. 나는 그동안 그걸 제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어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아니었어요.
제어하는 마음조차도 결국은 내 에고의 하나의 부분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알아차림을 힘들지 않게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고 관찰하고 있으면 이제 내 속에서 생각과 감정이 마음대로 떠올라서 막 날 속에서 질환을 발광하는 것이 저절로 다 들려요. 그냥 노력해서 막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듣기가 힘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을 읽기가 힘든가요? 왜 이렇게 감정을 느끼기가 힘든가요? 그건 내가 내 이성으로서 그걸 느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제어하기 때문에. 제어를 푸세요. 남으로 보세요. 타인의 몸과 마음으로 보시고, 그냥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놀라지 마시고 두세요, 그냥. 왜냐면 당신 일이 아니니까. 놀랄 거 없잖아요. 내일도 아닌데.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일도 내 몸도 내 마음도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밖에서 게임의 캐릭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 캐릭터와 동일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나도 죽은 것처럼 괴롭죠. 그러나 그거를 그냥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내가 아니다 이거야. 아무리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몸의 인생이고 내 마음의 인생이었지. 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나는 죽은 적도 없어요. 원래부터 계속 있었어. 근데 이번 생에 이러한 아바타를 통해서 살기로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번 살아보는 거지 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분리감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내 마음, 감정과 그리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행위가 너무나 명확하게 다 보이고 드러나고 마치 귀에다가 크게 라디오를 틀어놔가지고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일부러 고생하면서 그거를 관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런 상태로 다 가셔야지 막 에너지를 집중하고 노력을 해서 집중하고 막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관찰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당신께서 어떻게 되냐 알아차림이 아니라 이거예요. 알아차림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에고를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세요. 최소한 명상할 때만이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남 앞에서 이렇게 명상하는 저처럼 그렇게 해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싸우기도 하니까. 일부러 싸울 건 없잖아요, 굳이. 근데 싸우게 혹시 되더라도 그래 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삐가 풀렸기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은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싸우고 나면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은 방 안에 갇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몸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나기 때문에. 참나는 뭐냐? 우주를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참나의 작용이란 말이죠. 남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나만 참나의 작용이 아니에요. 남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코지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분들의 에고의 작용이에요. 근데 뭐냐? 참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에고의 작용에 근간을 이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참나는 그 에고를 사용해서 바로 그러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에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에고를 사용해서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삶 밖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절로 여러분이 알아차림으로 사는 동안에 저절로 알게 돼요. 더 이상 내가 나라는 이 몸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을 하시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관념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저는 이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지만 관념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참나란 기관이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덮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 저절로 알게 돼요.
일부러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참나가 지혜라고 하는 거죠. 나를 벗어난 지혜 아니겠어요? 결국은 지혜의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 나는 내가 아니다.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나의 에고도 내가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따라 존재하고 있다. 지멋대로 움직인다. 내가 제어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완벽하게 이 삶을 살아간다. 나랑 아무 상관없이. 나는 누구냐? 나는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뭐랄까 그 쉼이 오게 돼요. 고삐를 잡지 않는 쉼. 우선 고삐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내 삶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그 뭐랄까 지혜, 지혜를 통해서 살게 되죠. 더 이상 이제 노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또 살게 되는 그런 또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뭐 얘기를 덧붙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나갈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어떻게 분리를 확실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에고는 내 몸은 내 마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보듯이 그냥 봐라. 그리고 그냥 제어를 풀고 그냥 둬라. 그러면 난리 부르스가 칠 것이다. 난리 부르스를 칠 텐데 그 지랄하는 것을 재미있게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